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이 쉬니까는 꼭 휴일 같아요. 네, 뭐 출근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출근 안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오늘은 국토부 실거래가 뭐 조금 늦었나요? 네, 좀 늦었네요. 네. 어,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하락하는 아파트들 쫙 소개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메커니즘을 보니까 특히 송파, 강동, 하남 요 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또 그 약간 이상 거래라고 할 수는 없고 좀 많이 하락한 거래가 한 두 건 정도, 특히 하남에서 한 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 강동, 송파, 하남 묶어서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목입니다. 송파, 강동 급락에 유탄 맞은 하남, 창우 은행 아파트 연속 폭락. 네, 그러면서 지도는 어, 왼쪽에 송파구부터 위쪽에 강동구, 오른쪽에 하남. 네,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죠. 거의 세트 같아요. 특히 송파랑 강동이랑은 서로 뭐 이주도 많고요. 그다음에 강동이랑 하남이랑 또 이제 이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뭐 전세 살다 뭐 매매했다 이렇게 거의 한 블럭이라고 그럴까?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제가 올린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예, 송파, 강동, 하남이랑 관련 있는 거만 잘 보세요.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자, 요런 게 올렸었죠. 송파, 레이크 팰리스, 그다음에 고덕 고레일, 상일 중앙하이츠. 벌써 송파구 있고 강동구가 두 개 있죠. 네, 그 다음에 하락한 것들만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동구 그라시움, 그 다음에 또 상일동의 센트럴 아이파크. 네, 또 강동구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동구 암사동의 프라이어 팰리스, 그 다음에 암사동의 한강현대, 또 강동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덕 그라시움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남 미사 프루지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일보에서 이제 기사까지 됐어요. 강동구가 좀 심상치가 않으니까 이제 아예 단독 기사를 냈어요. 이제 고덕 그라시움 한 아파트만 가지고 몇 개 평형이 이렇게 급락하는 게 계속 나와서 보세요. 제목이 속속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나 하락한 다음에 다시 또 제자리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뭐 증여라든지 아니면 뭐 어쩌다가 뭐 급매물 났다 그러는데, 계속 여러 개가 또 다른 평형에서까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진짜 꺾였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남 창우은행, 제가 이거 어저께 기사예요. 어저께 올린 거거든요. 어저께 하남 창우은행 올렸죠. 창우은행 아파트예요. 뭐 은행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아파트명이 좀 이상한데, 예. 일단 창우동에 있는 은행 아파트예요. 은행 뒤에 길게 먹었다면 붙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6글자로 줄여서 아파트명을 그렇게 엑셀에다가 이제 관리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송파 강동 급락에 유탄 맞은 하남, 창우은행 아파트 연속 폭락. 자, 그래서 오늘 하락한 아파트 두 개만 제가, 오늘은 거래가 워낙 없었어요. 오늘 신고가 진짜 없어. 12월 달이 특히 없어. 이제 11월은 끝났고 이제 12월이 돼야 되는데 12월에 몇 개 안 됐어요. 물론 플러스 난 것도 몇 개 있고 하락한 것도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락한 것 중에 자,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 10개 아파트에 10개 단지예요. 10개 단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그래프 색깔이 칠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남 같은 경우는 10개 아파트니까 10개 단지니까 오늘 아침에 다운 받았는데 딱 한 건 신고돼서 딱 한 건. 하남 10개 아파트. 그 대신 이 10개는 시가총액 상위, 세대수가 큰 상위, 이런 식으로 제가 소팅을 작년 말 기준으로 소팅을 한 거예요. 자, 하남 창우 은행 아파트인데 1360세대예요. 한 중간 정도 급이네요. 입주는 94년 입주해서 27년 차예요. 평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01제곱, 134제곱. 꽤 큰 평형들만 있어요. 전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남 창우 은행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파트가 4개 있네요. 꿈동산, 신안, 부영, 은행, 창우마을. 자,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창우동 은행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그 호갱노노나 네이버 지도나 이렇게 들어가면 은행 다음에 무슨 건설사명이 쭉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의 건설사가 한 것 같아요. 자, 은행 아파트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저께 방송했을 때가 10억 7천짜리가 10억 3천에 거래된 거니까 한 4천 정도 떨어진 거니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한 3, 4% 정도 떨어진 거니까. 근데 이건 135짜리예요. 두 가지 평형이 있다 그랬죠. 101제곱짜리가 7억 천에 됐어. 7억 천에. 그래서 자, 그 아파트 전체를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너무 굵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게 갑자기 높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좀 줄일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하남시 창우동, 아이고, 자,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볼게요. 여기다 카카오 맵에다가 넣을게요. 딱 그러니까 여기 어저께 방송했었죠. 이거 제가 자전거 타는 때 내리는데 이게 어디냐면, 자, 여기 서울이고요. 여기가 이제 잠실입니다. 잠실이고 여기가 강동구예요. 여기가 하남이에요. 요 앞쪽은 특히 미사 신도시죠. 여기 아파트 엄청 짓고, 그러니까 창우동 이쪽은 약간 이제 그 기축 아파트인데, 여기가 5호선 얼마 전에 개통한 여기 검단산역 5호선 끝이거든요. 검단산. 그래서 제가 친구랑 저랑 각자 집에서 잠깐만요. 여기에 이렇게 돼 버리는구나. 잠깐만요. 마우스를 딴 데 찍어야겠다. 자, 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쭉 와가지고 이제 송파랑 강동이랑 쭉 타고서 빙 좀 돌죠. 미사역 가가지고 하남 풍산, 하남 시청역 갖고 검단산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 많이 내려요. 여기서 지하철을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팔당대교 건너서 쭉 가면은 정말 여기 한강을 타고 가면은 정말 경치도 좋고 풍경도 좋고 자전거 길도 잘 해놨어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국수역 정도에서 우리가 뭘 먹거든요. 국수 먹는 건 아니고. 자, 요 어떤 단지가 어떻게 어디 위에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단지도 아까 봤듯이 꽤 큰 단지예요. 지하철 바로 앞이고, 지하철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났겠네. 개통하고서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저께는 제가 큰 평수 했을까요? 133가 어저께인가? 이거 135짜리였나 보다. 요거. 그러니까 10억 3천에 된 거 하나 떨어진 거니까 10억 7천이 10억 3천 됐다. 4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문제는 오늘이에요. 오늘.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1제곱짜리니까 7억 천에 됐어요. 8층짜리예요. 근데 3개월 동안 거래가 완전히 없었어. 근데 그 직전에 거래가 9억 천, 9억 2천5백, 9억 3천, 9억 2천5백. 그러니까 9억 2, 3천 정도가 뭐 8월 달까지의 마지막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서 2억 2천이 떨어진 거야. 2억 2천이. 그쵸? 9억 3천이 7억 천이니까 2억 2천이 떨어졌어요. 급락을 했잖아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카카오 아니 호갱론에서 볼게요. 호갱론에서 보면요. 여기 아까 봤던 그 은행 아파트거든요. 정식 명칭이 장우동, 은행, 뉴 서울, 한신, 동부 쌍용. 참 이건 뉴 서울 한신에서도 짓고 동부에서도 짓고 쌍용에서도 짓고 아마 몇 개 아파트가 단지가 졌나 봐요. 이게 이제 하여튼 이름이 하여튼 은행, 뉴 서울, 한신, 동부, 쌍용 길어요. 근데 이거 보이시죠? 이게 급락한 거. 그쵸? 그 다음에 또 그 큰 평형이 있었죠? 48평. 이것도 빠졌죠? 어저께는 이거 얘기했어요. 어저께 3천 떨어진 거. 근데 오늘은 좀 심각하죠? 근데 이게 어쩌다가 어떤 한 특정한 아파트에서 하나 나왔다가 싹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 아파트 저 아파트에서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럼 잘못하면 이게 시세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그 가격 근처에서 팔아야 돼. 그러면 졸지에 2억이 떨어진 거야.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 빼서 내려고 했는데 직전에 2억 떨어진 게 실거래가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사람도 내가 3천만 원 낮췄는데도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된다고요. 실거래가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물론 상승할 때는 또 그렇게 또 상승을 했지. 근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부메랑 효과죠. 이제 반대로. 자. 그래서 요거 하남에 창우 아파트 하나 봤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더는 뭐냐면 부천 중동인데 부천 중동에 중동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3,090세대예요. 부천 중동에. 근데 84제곱짜리가
뭐 급락을 했네. 한번 또 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많이 빠진 건 없고 조금씩 빠지거나 좀 오르거나 그렇게 섞여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갖고 왔어요. 자, 부천으로 갈게요.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중동, 제가 부천시 중동에 팰리스였죠. 무슨 팰리스였죠? 중동 무슨 팰리스였는데 팰리스 카운티 여기 있네요. 팰리스 카운티 딱 클릭을 했습니다. 방금 몇 평 84제곱짜리였죠. 84짜리. 일단 팰리스 카운티 클릭을 했습니다. 단지가 3,000세대가 넘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길쭉하네. 야, 이거 아파트가 신기하게 생겼네. 길쭉해요, 이렇게. 허허, 참. 근데, 이 앞에 것도 있구나. 이 단지가 도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주소지로 치니까 얘만 나오는데 얘도 기예요. 그러니까 3,000세대지. 이렇게 여섯 동 가지고는 3,000세대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큰 평이 있는데 중동에서 어마어마하게 크네. 옆에 중학교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 있고, 뭐 다 붙어 있네. 교육적으로는 다 좋겠네요. 자, 중동이니까. 부천 지나서, 여기, 중동역이 바로 옆에 있구나. 중동역. 부천역 1호선입니다. 1호선. 네. 자, 이 아파트의 84제곱짜리를 볼게요. 84짜리 하나 딱 있습니다. 자, 8억에 신고됐어요. 8억에. 근데 최근에 얼마가까지 갔었냐면요. 9억 500까지 갔었네. 13층이 9억 500인데 18층이 8억이야. 그러니까 거의 1억이 떨어진 거죠. 층은 높은데도 거래가 중간에 없으니까. 지금 급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연초에 비해서 한 1억에서 1억 5천 그래도 오른 거네요. 그래도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연초에 비해서. 자, 요까지 두 아파트 봤고요. 자, 이제부터 서울 아파트를 실거래가를 이제 지수랑 거래량을 좀 보는데, 주로 이제 송파구, 강동구, 하남 요렇게 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자, 왼쪽은 서울 아파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서 400개 단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2년치예요.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들 빠졌죠? 다들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호가 지수, KB나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거는 아직도 마이너스는 아니죠. 서울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은평구라든지 뭐 성북구라든지 이게 조금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호가를 안 낮춰. KB나 부동산원은요, 호가예요, 호가. 집주인 입장에서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실거래가가 떨어졌어도 내가 안 팔어. 나 안 낮춰. 꼭 팔아야 되는 사람만 뭐 이렇게 낮춰서 팔겠죠. 근데 대부분은 안 낮춘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 차트에서 보시듯이 지금 대부분이 노도강은 9월달에 상수치고 꺾이고 있어요. 제일 센 놈이야, 이게. 그 다음에 다른 뭐 강동구가 됐든 성북구, 동대문구가 됐든 뭐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뭐 다 꺾이고 있어, 지금. 서초구 정도만 세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분 시세랑 실제 시세랑, 그러니까 내가 팔려는 거는요, 호가에다 팔 수 없죠. 호가보다 낮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꼭 팔아야 된다면 그게 실거래가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어느 지역 아직도 플러스다 그러는데 부동산에 나가서 한번 물건 내놔 보세요. 절대 안 팔려요. 그 가격에 넣으면 낮춰야지 팔리까. 그것도 집보로도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실거래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호가는 그냥 기분이야, 기분. 우리 아파트 막 3억 올랐어, 5억 올랐어, 100억 올랐어 이러면 기분인데, 실제로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호가가 10억인데 9억 5천에 내놔도 안 팔려. 9억에 내놔도 집보로도 안 와. 8억에 내놓으면 혹시 좀 한번 볼까? 그래도 또 안 사. 실제가 그렇다니까. 실제가 호가랑 실거래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변곡점일 때 더 그래요. 자, 여기서 일단 송파구 봅시다. 송파구 파란색이 송파구, 파란색 요게 송파구예요. 송파구 두 달 꺾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강동구 분홍색 확 꺾였네.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남을 보자고. 하남은 여기 요거네요. 하남 확 꺾였네요. 보이세요? 꺾였죠?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딱 구별했어요. 자, 요 진한 거 강동구 꺾인 거, 송파구 꺾인 거, 하남 꺾인 거. 근데 이제 송파구가 올라갈 때 강동구는 빌빌하고 올라갔어요. 약하게 올라갔어. 그러다 꺾일 때
강동구가 더 먼저 급하게 꺾이고 있어요. 송파구보다 강동구 하락률이 더 급해요 지금. 그런데 하남은 이상한 거는 다른 동네 다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꺾였었어. 다른 데는 다 올라갔거든요.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꺾였어. 그 다음에 반등을 하니까는 약하지. 그러니까 경기도 11개 지역에서요 꼴등에서 두 번째야. 하남이 경기도 과천이 꼴등이고 하남이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초기에는요 엄청 셌어. 제일 셌어. 그러다가 슬슬 기울기가 좀 약해지고 또 꺾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 이게 아무래도 그 강동구 영향 받는 거 아닌가. 점점 가면서 기울기가 약해지죠 강동구가. 근데 송파구는 마지막까지도 강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2달 빠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송파구가 먼저 빠지고 그 송파구랑 강동구랑 하남이랑은 세트예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남이 미사 신도시 쪽도 좀 빠지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전염 효과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창우 은행 아파트 샘플을 드렸고요. 다른 아파트들도 보면은요 전부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다 꺾여요. 서초구만 세요. 서초구만 다 꺾여져. 용인수지도 한 건이 또 비싸게 하는 거래된 게 있어갖고 얘는 또 올랐어. 빠졌다가 올랐어. 다른 데는 다 빠져요. 다 빠져. 그리고 용인수지는 아직도 15년 전 가격이 안 된 아파트가 많아요. 버블세븐이었잖아요. 이거 용인수지가 버블세븐 이후에 제일 많이 빠졌거든. 그래갖고 이제 뒤늦게 오르는 거니까 2년치만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한 10년, 15년치 보면요 용인수지가 제일 못 올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막대 그래프로 볼게요. 막대 그래프 보니까 11월 여기 12월 이때 11월은 이제 끝났어요. 신고 이제 뭐 하루 이틀만 신고되면 다 끝이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보세요. 강남 3구랑 용산구 보면요 송파구만 먼저 빠졌네. 11월에 이상하죠. 강남구 세, 용산구 세, 서초도 굉장히 좀 세. 근데 이번 달은 송파구 또 빠졌어. 서초구는 이번 달도 플러스야. 용산구가 이번 달에 좀 빠졌네. 근데 3건밖에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강동구 보세요. 강동구 지난달에 빠졌죠. 이번 달에 또 빠지죠. 하락률이 더 커. 그쵸? 그 다음에 하남 볼게요. 하남 지난달에 오른 거는요 그 전에 혼자 빠졌죠. 얘가 혼자 빠졌다가 반등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달에는 크게 빠져요. 지금 9건 거래됐거든요. 9건 거래했으면 꽤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빠지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강남 3구 중에 송파구가 좀 빠지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동구가 좀 많이 빠지죠. 그게 아까 봤던 실거래가 그 뭐랄까 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저께 저녁 때 발표한 KB와 부동산원의 그 주간 시세입니다. 자, 주간 시세인데 위에 거는 매매예요. 매매하자. 일로 와라. 엄마 매매. 이건 전세예요. 자, 그리고 매매 중에 위에 거는 부동산원, 밑에 거는 KB인데 부동산원에서 보면요. 여기 보면요. 도봉구 하락했죠. 강북구 하락했죠. 은평구 하락했죠. 요거 아마 뉴스 많이 나왔을걸요. 그리고 관악구도 보합이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예요. 금천구도 뭐 보합이고. 그 다음에 KB에서는 아직 마이너스 난 동네는 없어요. 은평구가 살짝 마이너스 났는데 아마 보합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하면 0이거든요. 관악구도 0이에요. 플러스 0. 얘는 마이너스 0. 전세는 넘어갈게요. 전세는 성북구 마이너스 났네. 부동산원 거. 금천구도 마이너스 났네요. 아직은 지금 다 플러스죠. 강남구, 송파구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부동산원이나 KB나 다 플러스예요. 근데 지금 막 본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송파구는 지난달도 마이너스야. 즉 저는 실거래가고요. 그것도 대표 아파트. 요거는 호가니까 호가는 금방 안 빠져요. 호가는 실거래가 빠진 다음에 한 2-3달 있어야지 하락 전환해요. 그러면 어떤 골탕을 먹냐면 지금 막 상승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저께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아파트가 오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상승률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집을 팔려고 딱 내놓으려고 딱 부동산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막 나와 있는데 호가는 높은데 거래가 안 돼. 보루도 안 와. 그러면 내가 꼭 팔아야겠어. 그러면 그 호가 중에 제일 낮게 내놔야겠죠. 근데도 안 팔린다니까. 왜? 실거래가는 그보다 낮게 되거든. 15억의 호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는 10억, 13억, 12억 이렇게 실거래가가 되고 있다니까. 진짜 실제로 봤잖아요. 이건 국토부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거래는 지금 이번 달에 12월 달에 512건 신고되고 있고요. 한참 신고 중이에요.
11월은 1355건 신고됐는데 이거는 이제 2, 3일만 신고되면 끝이에요. 엄청 적어요. 자, 까만색이 11월 달 지금 1355건으로 이제 이틀 남은 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1378건 정도, 한 20건 정도 늘 것 같아. 왜? 꼭 그 날짜 넘겨갖고 신고하는 사람이 한 7, 8명은 또 되거든. 그것까지 나중에 합칠 거야, 이거는 나중에. 저도 제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지만 월 데이터는 한 두세 달마다 한 번씩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다운받아갖고 월 데이터는 확정을 짓거든요. 왜냐면 일 데이터는 막 취소하기도 하고 또 뒤늦게 신고도 하고 그러니까는 일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한두 건은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최종적으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월간 데이터를 다운받아갖고 덮어씌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시뮬레이션 하면 1378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빨간색 이번 달 12월 달 지금 525건이 신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대로 쭉 따라간다면 살짝 지금부터 살짝 낮겠죠. 1220건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런데 2008년 11월에 사상 최저치가 1163건이거든요. 야, 난 이게 이제 이걸 깨느냐 안 깨느냐 참 그게 저는 관심이에요. 이거. 지금 1220건이니까 한 40건 정도 높게 나오는데 그건 아직 몰라요. 남은 날에 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늘 수도 있고 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역사적인 거래량 바닥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지금은 상승하면서 거래가 줄는데 그 상승률도 되게 적어요. 1% 안팎이었어. 5%, 7% 이렇게 하다가 전에 이제 전세 거래량은 넘어갈게요. 매매 20년 동안의 거래 관련 지표도 이건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다운받으시라고. 그래도 다운받으신 분도 꽤 되더라고요. 자, 직금 거래가 지금 요건인데 가장 적었던 게가 1163건 여기에요. 여기 2008년도 11월달 2008년 11월달 서프라임 사태 나고서 리먼이 9월달에 파산했죠. 여기서 리먼 파산하고 우리 더 빠졌어요. 계속 한참 한 1년 반 정도 빠진 다음에 리먼이 파산하고 한 3개월 정도 더 빠져가지고 만 2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반등했다가 다시 3년 빠졌지. 3년 이때 죽었죠. 유럽 재정위기 나오면서. 근데도 그때도 거래가 2,000건은 안 넘었는데 이번에는 뭐 2,000건이 안 돼. 근데 지금 두 달 정도 살짝 좀 굽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 보조지표 요거는 KB의 그 전세 수급 지수 계속 꺾이죠? 어저께 발표한 거고 오늘 제가 업데이트 한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좀 돼갖고 업데이트를 했어요. 전에는 한 며칠 있다가 하는데, 자, 이거는 부동산원의 전세 수급 지수. 이게 100인데 100이 깨졌어요. 100이 깨졌고요. 그 다음에 KB의 매수 심리 지수 50.0에서 50.5로 살짝, 그러니까 이거 멈춘 거지.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멈춘 거지. 그런데 전세 수급 지수는 계속 빠져. 아니야, 말 잘못했다. 저기 부동산원의 매수 심리 지수는 계속 빠져요. 계속 100을 깼죠? 이거 되게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래는 계속 더 줄어. 어떻게 또 주냐? 여기서 줄 데가 어디 있다고? 아예 거래가 씨가 말랐어. 자, 50.05까지 갔고 지금 한 2년 만에 최저치예요. 이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제 실거래가 지수는 두 달째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원 아니 KB 주간 데이 그 지수는 상승률이 상당히 줄면서 그래도 아직 하락으로 돌아서진 않았어. 이거 봐요. 하락으로 돌아서진 않았잖아. 이게 계속 상승률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잠깐만 반등했다가 이번 주에 다시 떨어졌어. 즉 영비수로 내려가는 날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몇 주 있었냐는 그 관건이겠죠. 근데 이건 호가예요. 호가. 즉 실거래가는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호가는 안 낮춰. 사람들이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두 명이 낮추겠지. 자, 20년 동안 이것도 보조지표 장기 시계열 데이터니까 이것도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자, 지금까지 본 거를 이게 17개월 동안 상승을 했거든요. 100개 아파트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지금 밀리고 있죠. 꼭지는 2021년 10월 달로 나와요. 월 고점 평균가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 분홍색 선의 저항을 받고 있죠. 이 저항선이 뭐냐면 이 추세대의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인데 35년 동안의 중심선이 요번에 딱 저항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더라. 그리고 2년 전 동월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의 상승률이 2년 전 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후에 아파트 상투를 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차트예요. 이 차트. 91년에 2년 전 동월비가 꺾이고
지금도 17개월, 이때는 20개월 정도 상승, 지금은 17개월 정도 상승. 그러면서 2년 정도 돌비가 꺾인 지 10개월, 아니 6개월 됐는데 그게 10월 달이에요. 자, 지금 거래가 계속 상승률이 계속 준다고 그랬죠. 4.5% 이렇게 하다가 2% 하다가 지금 1%가 안 되고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다음에 거래가 계속 줄죠. 지금 역대급으로 줄잖아요. 이 현상이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상투 칠 때도 상승률이 계속 줄었어. 10% 넘다가 3.9% 갔다가 3.3% 갔다가 뭐 1% 갔다가 마이너스 결국은 갔어요. 그때 거래도 줄고 문제는 2년 정도 돌비가 꺾인 지 6개월 후에 상투를 쳐더라. 근데 이번에도 2년 정도 돌비가 꺾인 지 6개월 후에 상투가 딱 10월 달인데 이번에 기가 막히게 맞췄다. 그게 확대를 보면 이거예요. 91년도 고점과 지금의 고점을 보면 너무너무 똑같지 않아요?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후에 상투 치고, 여기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후에 딱 상투 갔고, 이해 가시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쌍봉을 친 것도 비슷하고, 여기도 쌍봉을 좀 친 것도 좀 비슷하고요. 자, 여기까지 실거래가 방송을 봤고요. 오늘은 주로 송파, 강동, 그리고 하남, 그 중에 창우은행 아파트가 이틀 연속 급락거래가 신고됐어요. 두 개 평형에서. 근데 이게 비정상 가격이라면 얼른 정상적인 가격이 한두 건 신고가 되면 이제 이렇게 스무딩이 돼가지고 지수는 별로 안 빠진 걸로 되겠죠. 근데 이 아파트 저 아파트가 돌아가면서 그래요 지금. 그게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자, 오늘 첫 방송 국토부 실거래가 시장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 인사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연말이잖아요. 12월 31일이잖아요. 자, 제가 지금 지금 하러 갔네. 잠깐만요.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새로 고쳐 해볼게요. 지금 29,949예요. 제가 3만 명, 올해 안에 3만 명 돌파하면 중대 발표한다고 그랬죠. 이거 아무래도 돌파할 것 같은데. 50명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들 구독한 사람들 클릭을 하면요, 취소가 되거든요. 3만 명. 이거 나중에 제가 이거 생중계해야겠다. 3만 명 넘는 거. 이거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한 가지씩 한 건씩 올라가는데, 켜놓으면 지금 한 1, 2씩 올라가요. 어쩌다 리프레시 하면 10건씩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 29,949명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엇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 인사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제가 한 살 더 먹어서, 내일부터는 제가 한 살 더 먹으니까 만 31살 됩니다. 자, 음악을 틀고 만 31살, 만 살 더하기 31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엘리엇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칠게요.